2023년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3층. 이곳에서 한 여성이 20일째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312개의 부재중 전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은 말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김정수, 1954년생. 그녀는 한때 이 시대에서 보기 드문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1987년 33세의 나이로 은행 지점장이 된 그녀. 여성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던 시대,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일도, 가정도. 저는 제가 세상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15년 정년퇴직, 35년간 일했던 직장을 떠나는 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 기념식장에 온 사람이 7명이었어요. 35년을 함께 일했는데 그때 깨달았죠. 내가 아니라 내 직책과 함께 일했던 거구나. 그리고 201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동반자.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건 소리 없는 정적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을 여는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집도 너무 컸고 시간도 너무 많았고 나는 너무 쓸모없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두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작은 아들은 부산에.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애들도 바쁘고 자기 가정도 있고.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보니 나도 전화하기가 미안해지더라고요. 또 외롭다고 징징대는 엄마가 되기 싫었어요. 2023년 2월.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일어나야 하나? 왜? 답이 없었어요. 정말로 답이 없었어요. 그녀는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배달 음식. 씻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거울을 못 봤어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내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나이 든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사람 같았어요. 2023년 3월 17일. 그날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보낸 사진이었어요. 미국에서 자원봉사하는 사진이래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딸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노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80대쯤 되어 보이는. 그분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주름도 많고 허리도 굽었는데 표정이, 눈빛이 너무 살아있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그날 저녁, 그녀는 20일 만에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여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걷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구나. 나 없이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멈춰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전의 나처럼 살아보자. 씻고 옷 입고 밖에 나가보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입었던 건 편한 집 옷뿐이었으니까요. 30분 동안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웃기죠? 35년 동안 매일 아침 5분 만에 옷 입고 출근했던 사람이 집 밖에 나가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울 속 나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 됐어? 근데 그 다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지금의 나야. 근데 이게 마지막 나일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그녀는 20일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출. 그녀가 간 곳은 집에서 5분 거리의 편의점이었습니다. 진짜 웃긴 게요. 편의점 가는데 30분 걸렸어요. 한 걸음 걷다가 멈추고 또 걷다가 멈추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편의점 안에서 그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물건을 사러 온 평범한 손님일 뿐이었으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요. 제가 70살이든 무엇을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둬놨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월요일엔 시장, 화요일엔 카페, 수요일엔 도서관 매일 한 곳씩 가보기로 했어요. 새로운 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집 바뀌면 됐어요. 그리고 외출 일주일째 되던 날, 그녀는 오랫동안 지나치기만 했던 동네 복지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앞을 100번도 넘게 지나갔었어요. 근데 한 번도 들어갈 생각을 안 했죠. 거기는 진짜 할 일 없는 노인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나도 할 일 없는 노인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와 같은,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난 박순자 언니, 75살이셨는데 암 투병 5년 차래요. 근데 매일 아침 나와서 요가하고 점심 먹고 봉사활동 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수가, 나는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멀쩡하잖아. 왜 살아있는 시간을 버리니?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복지관의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때 진짜 15분도 못 버틸 뻔했어요. 다리는 후들후들, 숨은 턱턱. 옆에 80살 할머니가 저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저 할머니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30분 산책하고 복지관 가서 요가하고 점심은 친구들이랑 먹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가요.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2주째 되던 날,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새로 배정받은 어르신 댁이었어요. 주소를 보고 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문을 연 사람은 그녀의 중학교 시절 은사님이었습니다. 김영애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55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김영희 선생님, 89세. 혼자 사시다가 최근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지셨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정숙이 내가 하시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녀에게 5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정수가, 너 기억하니?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선생님 말 안 듣고 상업고등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1970년대 여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가지 않거나 가더라도 인문계보다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취직이 목적이었죠. 근데 선생님은 알았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애인지. 내가 공부만 하면 일반고 가서 대학도 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선생님이 여의 집에 찾아갔잖아. 저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3번이나 찾아오셨다는 걸. 아버지를 설득하시려고. 내 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하셔서 선생님이 무릎까지 꿇었어. 이 애는 달라요. 이 애는 꼭 공부시켜야 해요라고. 결국 그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전문대를 거쳐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에 한 선생님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어요. 제 뒤에 그런 분이 계셨는지 55년 동안 몰랐어요. 정수가, 그래서 선생님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금은 내가 선생님을 돌보러 왔지만 사실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수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생님이 되어줘. 선생님이 너한테 해줬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복지관에서 새내기 어르신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처럼 처음 나온 분들, 어색해하시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말 걸고 같이 수업 들어보자고 하고. 6개월 만에 그녀가 처음 말을 걸어 시작한 사람이 20명이 넘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정말 특별해요. 본인도 1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나오지 못했던 분인데 지금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녀의 변화는 멀리 있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은 그날 영상통화에서 딸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애들이 제가 너무 걱정됐대요. 전화할 때마다 제가 우울해 보이고 외롭다고 하고 그래서 전화하는 게 무서웠대요. 엄마 목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당장 달려갈 수도 없고.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도 목소리는 너무 슬프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전화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애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 불행을 애들한테 떠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시면 언제든 갈 수 있었는데,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셔서. 근데 지난달에 제가 복지관 사진을 보냈거든요. 친구들이랑 요가하는 사진, 봉사활동 가는 사진, 그랬더니 애들이 전화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목소리가 살아있었어요. 진짜로 괜찮다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요. 그날 이후 가족들의 연락은 다시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서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애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 오늘 새로운 친구 만났어. 오늘 요가에서 새로운 자세 배웠어. 봉사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애들도 제 이야기 듣는 걸 즐거워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일상을 자식들과 공유합니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2024년 3월 15일 김정숙 씨의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복지관 친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깜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미국에서 부산에서 다 온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를 1년 만에 보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표정이, 목소리가 모든 게 살아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울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엄마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의 엄마는 저보다 더 건강해 보여요. 그녀는 촛불을 끄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요. 다시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1년 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김정숙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다시 시작하는 우리라는 이름의 모임, 그녀가 직접 시작한 모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70살이고요.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서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힘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말 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도 알아요. 대신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어제의 나보다 딱 1% 다른 일, 창문 여는 것, 신문 읽는 것, 집 밖에 나가는 것, 뭐든 좋아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년 반 전에 제가 이걸 믿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김정숙 씨 모임이 시작되고 나서 복지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 챙기고 정말 커뮤니티가 된 거죠. 선생님 말씀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같은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촬영을 마치며 우리는 그녀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1년 반 전에 당신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수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지? 근데 있어. 내가 아직 못 본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아직 느끼지 못한 행복, 그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오늘만 버텨봐. 내일도 오늘만 버텨봐.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웃고 있을 거야, 진심으로. 그리고 이것도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늙은 게 아니야. 단지 상처받은 거야.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금이요. 바로 지금. 매일매일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침에 눈 뜨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 누군가를 돕는 것. 예전에는 이런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선물인 걸 알아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획이요? 100살까지 사는 거요. 농담 아니고요. 진짜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이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냐고. 근데 저는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나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어쩌면 원래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된 거예요. 70살에 인생이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70살에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냥 숨만 쉬고 있느냐예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 이후로 전국에서 문의가 왔어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지금 전국 15개 복지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그녀의 작은 변화가 수백 명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 읽을 때마다 믿기지 않아요. 1년 반 전에는 제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정수가 선생님이 옳았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선생님,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일어선 사람일 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인생이 끝난 것 같나요?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나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할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일 수도 있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창문을 여세요. 밖을 보세요. 그리고 그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늙은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삶에도 김정숙 씨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혹은 당신 자신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나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늙는 것은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